자 다시 한번 반대잖아. 소니 한번 1대1 걸자. 소니 오늘 이 43분 고드프림 만만하잖아. 소니 나이스 소니 나이스 소니 이거 하면 무조건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그 소니는 사이드 잡았을 때 여러분 짜장 배달 나가지 말고 이 헛다리 한번 주고 사이드로 치면 무조건 그냥 골이에요. 아니 방금은 자책골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냥 소니는 누구든 맞고 들어가라. 맞대슛이에요. 맞대슛. 어느 정도 안정되자마자 시저스 한번 힝힝 항항 그냥 맞대슛 뻥. 존슨빌 여러분 존슨빌이 하는 게 없다 하는데 제가 맨날 문도근님이랑 토트넘 이야기할 때 얘기하죠. 존슨빌이 이거 몇 개 주워 먹는지 알아요? 게임 때 손흥민이 올려주는 거. 존슨빌이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소니가 잡으면은 존슨빌은 알아. 내가 들어가면 나한테 공 올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와이 소니 연결됐어요. 소니 시저스 소니 때려야 돼. 소니 그렇지. 야 소니의 멀티 도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슨빌 받아먹잖아. 내가 딱 1분 전에 잔슨빌 하는 게 없다 했는데 귀신같이 잔슨빌이 또 골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잘 흔들면 여러분 오른쪽은 골만 넣어도 되긴 해. 야 소니의 이번 시즌 벌써 9호 도움이 나왔습니다. 존슨이 벌써 리그 9호 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에서 존슨 2골 넣었습니다. 자 전반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은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제가 토트넘 경기를 꽤나 많이 중계를 해왔지만 이번 경기만큼 팽팽하고 재밌는 경기를 본 게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고요. 반대로 이제 재밌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스위치가 토트넘을 만나서 예전에 토트넘 만났을 때는 입스위치 타운이 꼬리를 먼저 내리고 좀 내려앉는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전방에서부터 맞불을 놓으면서 그냥 전방 압박을 강하게 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입스위치를 공략할 때 입스위치의 뒷공간이 많이 비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온전히 1대1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공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공들이 들어왔을 때 손흥민이 역시나 오늘도 해결사 역할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전에만 2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토트넘이 2대1로 앞서 나가는데 굉장히 큰 활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토트넘이 운이 굉장히 좋은 경기예요. 왜냐면은 전반전 10분 전까지 입스위치가 굉장히 토트넘을 몰아붙였고 심지어 골대도 한번 맞췄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기를 토트넘이 겪어내지 못했더라면 오늘 경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토트넘이 그 위기 때 실점을 하지 않았고 그 위기를 견뎌냄으로써 또 앞쪽에 있는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존슨빌이 전반전에 솔직히 언더볼 상황에서 크게 보여준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존슨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여러분 결국에는 결과예요. 득점을 해야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존슨이 공을 갖고 있을 때 뭔가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나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항상 존슨은 골대에 가장 가깝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는 항상 존슨이 가 있다라는 그 말은 존슨이 자기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뛰어야 골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만의 그 철학과 생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반전에 존슨이 온더볼 상황에서는 많은 장면을 못 만들어냈지만 손흥민이 크로스 올릴 때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득점을 해내는 걸 보면은 이 선수 우리가 미워할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벌써 손흥민 선수는 리그 9호 도움을 오늘 기록을 했고요. 전반전에만. 그리고 존슨은 리그 벌써 9번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면 뭐 주워먹기다 뭐 다크템플러다 하는데 저는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오프더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슨을 높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이전에 존슨이 다쳤을 때 토트넘의 경기를 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저기서 막 크로스를 올려줘도 세세비가 저 자리에서 뛸 때 마이키 무어가 뛸 때 이럴 때 보면은 존슨처럼 저렇게 뛰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고 뛰어 들어가더라도 골을 잘 못 넣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장면에서 골을 놓치면서 안타까운 경기들이 꽤나 많았는데 오늘은 존슨이 오랜만에 또 선발로 나오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하는 그 상황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마무리됩니다. 야 오늘 오랜만에 토트넘이 굉장히
클린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네요. 일단 오늘 경기 총 스코어는 4대1로 오늘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전반 초반부터 경기를 지배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전반전에 이제 2대1까지 따라붙는 상황이 생기면서 조금은 위험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후반전에 본인들이 또 추가 득점을 하면서 4대1까지 스코어 차이를 벌렸고요. 그리고 오늘 완승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 한 70분 정도까지 소화를 하다가 교체 아웃이 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오늘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또 시즌 9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부터 후반전 70분까지 소화하다가 이제 토트넘이 다음 주 경기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해요. 이제 2월 27일 주간 목요일 새벽 4시 반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자신들의 홈에서 맞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인 3월 7일에는 이제 알크마르를 또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또 날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로테이션 느낌의 교체가 오늘 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10경기 이상을 계속 선발로 뛰면서 많은 경기들을 소화를 했고 중간에 뭐 EFL컵도 뛰었고 FA컵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많은 시간 동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토트넘한테 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선수들이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선수들의 뭔가 경기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가 더 살아났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나. 오랜만에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 보면서 좀 큰 스트레스 없이 경기를 봤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부상 선수들이 꽤나 많이 복귀를 해주게 되면서 이 포스테쿨루 입장에서는 이 스쿼드를 운영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몇몇 선수들이 복귀를 했음에도 토트넘의 경기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는 게 확실히 포스테코글루가 항상 인터뷰 때마다 매번 지고 나서 인터뷰에서 우리는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다. 그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오게 되면서 포스텍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핑계거리였다고만 봐지진 않는다. 여기 좀 많이 보여줬고요. 여기서 만약에 완전 제인 중앙 수비수인 반드벤과 로메로까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토트넘의 강한 완전체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토트넘이 또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순위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제 생각에는 강등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를 했던 팀이 입스위치가 현재 18위에 머물고 있는 강등권에 위치한 팀인데 이 팀과의 승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승점 33점으로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와는 동률이지만 득실차에서 앞서 있고 그리고 자신들보다 한 계단 위인 11위의 브랜드포드와는 단 4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 토트넘을 보면서 가장 그냥 이상적으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리그에서는 솔직히 더 이상 뭐 빅4, 빅6, 뭐 빅7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냉정하게. 허나 여기서 이제 뭐 11위 혹은 12위 요 정도 선에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유로파리그에서 최소한 결승은 가는 게 이번 시즌 토트넘이 굉장히 해피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전반전부터 토트넘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시작 초반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초반에 굉장히 10분 정도 밀리는 형태의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실점을 하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저희 채널에서 매번 말했지만 손흥민 선수한테 이 상대 윙어 혹은 윙백과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매력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랑 1대1로 맞닥뜨렸을 때는 충분히 그 선수를 돌파를 통해서 요긴하게 요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돌파를 통해서 득점까지 이어지게 하는 어시스트라 기록하는 거 보면은 아직 이 선수의 에이징 커브는 오지 않았고요. 뭐 아직 이 선수의 순발력이라던가 스피드 돌파력 이런 것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이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까지도 이 스피드나 이 돌파가 먹힌다는 걸 증명했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에서 뭐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비 라인 3명의 수비 선수들 아치 그레이 그 다음에 단소 그리고 제드 스펜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우도기는 뭐 오랜만에 뛰었기 때문에 교체 아웃이 되었고요. 근데 저는 이 수비수들보다는 미드필드
미드필더에 위치해 있는 벤탄쿠르가 오늘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 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커팅을 해야 될 때 적절한 상황에서 잘 끊어주면서 벤탄쿠르가 굉장히 클린한 만점 활약을 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탄쿠르를 좀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비수마가 이제 벤탕한테 대부분 경기에서 요즘 밀려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포스테코글루 입장이라도 지금 한 명의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는 이 전술 체제 안에서는 비수마 같이 좀 불안한 선수보다는 기복이 있고 불안한 선수보다는 오히려 벤탄쿠르 같이 그냥 묵직한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만큼 벤탕이 또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이제 후토크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2개 어시스트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토트넘이 오늘 경기 대승을 거뒀다는 거. 그래서 주말 마무리 여러분들도 잘 하시고 내일 또 여러분들 새벽 경기 아마 문도구님이 같이 해주실 겁니다. 그 경기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